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참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참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부모님 눈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심하려 하니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볼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단을 앞두고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황혼 이혼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혼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혼 건수 중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3쌍 중 1쌍 이상이 황혼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사카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떠나자니 자녀들이 걱정됐습니다. 남편과의 인연도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위사카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스러운 곳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지키느냐입니다. 그러나 진흙이 너무 깊어서 뿌리조차 상할 위기라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닿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것이 옳은지 떠나는 것이 옳은지는 외부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이 압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입니까? 고통과 불편함은 다릅니다. 불편함은 함께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있습니다. 고통은 다릅니다. 존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폭력, 언어적 학대, 만성적인 무시와 멸시,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직하게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배우자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까? 부부 상담을 받아봤습니까?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결단 전에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도마저 실패했다면 그때 내리는 결단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으니까. 황혼 이혼은 감정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거주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만으로 결단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혼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십니다. 이혼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혼 없이도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 자신만의 취미와 모임을 만드는 것,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 때로는 황혼, 이혼 없이도 남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심각한 학대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정법원에 가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재산 분할, 위자료,
노후 생활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혼하면 노후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들과 미리 대화하십시오. 황혼 이혼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편을 들거나 주관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너희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 두 사람의 문제다. 너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아도 된다. 이 메시지가 자녀들을 갈등에서 보호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황혼 이혼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돈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경제적 취약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통장을 분리하십시오. 자신의 명의 재산을 파악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이혼 전에 소득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십시오. 네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미리 연습하십시오. 갑작스러운 혼자 삶으로의 전환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단기간 별거를 통해 혼자 사는 삶을 경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집을 관리하고, 이 경험이 황혼 이혼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황혼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고통의 원천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황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행을 다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과 자신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이 내 삶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감정을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심리 상담사를 만나십시오.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결단이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남은 삶은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압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왔는지 압니다. 그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희생이 오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혼을 통해서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든 자신의 남은 생을 자신답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다. 온 세상을 다 돌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이제 자신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압니다.